세상의 모든 여행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 여행중개소.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말 연시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이 여행업계에서는요, 동계 시즌이죠. 지금인데 동계 시즌이 그 여름 시즌보다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겨울방학이 또 길잖아요. 예, 또 여름엔 너무 더워서 안 나가는데 겨울에는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많이 가서 바쁜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분들은 동계 겨울 시즌의 여행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유가 되시는 대로 짧은 곳이든 긴 곳이든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많이 또 머리도 식힐 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노쇼, 이른바 뭐라 그러죠? 취소 수수료를 굉장히 한 3배, 4배 이상 올렸습니다. 50만 원에 30만 원으로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이제 1월부터죠. 2019년 1월부터 국제선입니다. 국제선 노쇼 위약금을 변경하면, 노쇼는 아시죠? 노쇼 뭐야? 쇼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탑승하지 않고 취소하는 거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대한항공은 이제 출국장에 입장하는 거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32만 원 위약금 부과하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1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0일부터 탑승 수속 후 탑승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30만 원 노쇼 페널티를 부과를 합니다. 자, 요 인상은 퍼스트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고객에 대한 대처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죠? 이게 그동안 이코노미석은 노쇼 페널티가 좀 있었는데, 퍼스트나 비즈니스 클래스는 항공사에서도 VIP로 취급을 해서 이 위약금, 그러니까 노쇼 위약금에 대해서 거의 없었다고,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5만 원이었나? 대한항공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요로 했어요. 근데 요거에 이제 사건이 드디어 터진 거지. 이게 연예인 누굽니까? 연예인 제가 밝히기는 뭐하고, 이게 이제 홍콩에서 이루어졌죠. 홍콩에서 우리나라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는 극성 팬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제 그런다면서요. 아이돌 오빠들 가까이서 사진 찍어갖고 팔면 그것도 꽤 돈 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좋아서 그랬는지 좋기도 해, 좋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가까이 찍으려고 탑승편 확인해서 보안검사 다 받고 입국심사 받고 출국심사 받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그냥 비행기 타기 전에 취소를 해버리면 이게 난감하죠. 일단 표가 거의 타야 되는 사람들이 표가 없어서 못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안 탈 경우엔 말이죠. 승객들이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이 다 내려야 됩니다. 짐 다시 다 빼야 됩니다. 붙여던 짐 뭐든 다 빼야 돼. 이게 왜냐면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이게 테러의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면 기내 타놓고 폭발물 해놓고 자기는 싹 나와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탔는데 거기서 누가 한 명이 빠진다거나 다시 내린다거나 아예 안 탔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짐도 안 붙이고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해서 티켓팅 할 때 아예 안 나타나서 접수 자체가 안 돼 버리면은 문제는 없는데요. 이제 표 다 끊고 짐 다 붙이고 보안 검사 받고 출국 심사 받고 면세 구역 있죠. 거기서까지 해서 이제 짐은 따로 절로 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예를 들어서 탔어. 근데 내려야 돼. 어떠한 이유를 되든 그럴 경우엔 이 폭탄 테러 같은 거 장착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탔던 승객들 다 내리고 짐 실었던 거 다 빼고 다시
한번 훑어본 다음에 다시 타야 돼요.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아이돌 극성 팬들 때문에 360명이네요. 홍콩발. 홍콩에서 지난 12월 15일 홍콩에서 출발하려던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네요. 360명이나 탔네. 많이 탔네. 야, 이게 참 이게 뭐라고 말하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니, 아이돌 오빠를 좋아했으면 그냥 공항까지만 쫓아오든지, 그 표를 남들 못하게 표 다 끊어놓고 직접 그거 해갖고, 그게 무슨, 이건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근데 그동안 이게 지금 항공사에서 이 벌금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페널티 같은 수수료가.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악용한 건데, 이 좋은 제도가 있으면 악용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항공법이 굉장히 세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기내에서 난동 조금이라도 부리면 항공법에 저촉이 돼서 중벌을 받아요. 근데 이렇다고 뭐 이거 근데 또 구분해내기도 좀 애매한 게, 이런 경우 말고 또 진짜로 막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있어 정말 피치 못하게 그럴 수가 있잖아.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벌금 수수료가 물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이제 중국인이었네. 20대 중국인.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면 내렸고, 승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탑승했다가 승객 한 명이라도 내리기면 기내 어떤 위험물 등이 방치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승객들 모두 내리게 하고 기내 보안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거 말씀드린 건데, 야, 이게 4명인데 이제 퍼스트 클래스 2명, 두 좌석, 비즈니스 1개, 이코노미 1석, 총 4개였네. 기내에 탑승한 후에 아이돌 그룹 근처에 몰려가 기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들은 볼일을 보고 난 후 그들은 한국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홍콩에서 열렸던 뭐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에 참가한 아이돌 그룹의 극성 팬이었대요. 예. 야, 이거 이번에는, 그래서 대한항공 측이 홍콩 경찰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홍콩 경찰 측은 승객들의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답니다. 이것도 대한항공 얘기도 맞고, 홍콩 경찰도 이거는 어떻게 뭐 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야, 근데 이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는 안 되나? 개인한테? 예. 그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는 진짜 너무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을 비행기 타고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아이돌 팬이 좋아도 그렇지, 좋은 것까지는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다 치고, 대신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자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또 이럴걸? 30만 원 정도 물지 뭐. 왜냐? 아이돌 오빠들 뭐 잘 나가는 오빠들 이렇게 사진 찍어서 판대 자기들끼리, 그러면 뭐 돈 더 남으면 충분히 더 하지.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제법상에 서로 이거는 조금 어떤 제재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 방송 듣는 분은 이 현장에 있었던 분은 없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한번 뭐죠? 그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근데 국제선이나 이게 또 외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문제가 많네요. 이러면은 항공사, 이거는 진짜 나쁜 짓이야. 이건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거는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승객, 또 이거는 뭐 또 여행사들, 심지어 여행사들까지 막 피해 있고, 또 1시간 이상 연착돼 갖고 한국에서 기다리는 사람, 도착지에서 기다리는 사람, 여러 가지 스케줄 엉그러지고 이그러지면은요,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왜 이러니? 이 보면요, 요즘에 그 여행 관련 이슈들, 뉴스들이 막 꽤 많이 나와. 예전에 비해서. 이 여행이라는 게 그냥 조용히 즐겁게 갔다 오면 사실 뉴스거리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뭐 1시간에도 연착됐다 그러면 이 뉴스가 나와. 요즘에 항공사에서 좀 억울할 것 같아. 여행사도 억울하고. 이게 참 제가 여행 전문 기자라서 여행 이쪽 업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좀 그게 있어요.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음식 뭐 조금 뭐 이상하면은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뭐 그러면은 뭐 진짜 욕이란 욕은 세상 욕은 다 얻어먹잖아. 이 직업에 어쩔 수 없는 직업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잘하고 계시고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악용되면 안 되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일 때문에 항공사에서 명분이 없어서 수수료 못 올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거 명분 주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 피해고 우리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항공사에서도 이런 좀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몸이 아프거나 정말 피치 못할 개인 사정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경우는 이제 페널티 수수료에 대한 어떤 그 의회 조항 같은 것들 좀 마련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면 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정말로 이런 경우는 진짜 30만 원이 아니라 막 300만 원, 3천만 원 막 몰리도록 이렇게 좀 차등을 둬서 뚜렷한 경계를 둬서 제도 운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행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뭐 좀 여행 정보라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간에 끊지도 못하고 갔네. 그냥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이 또 좀 남아서 약간 그 팁 같은 거 잠깐 좀 잠깐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행 중개소. 자, 조금 전에 그 노쇼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건 이제 한국여행정보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스마트폰 기내, 항공 기내에서 로밍할 때 폭탄, 그 요금 폭탄, 요금 폭탄에 대해서 잠깐 알아두시라고 제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혹시나 버튼 하나 잘못 누르고 딴 거 하고 있다가 진짜 제대로 폭탄 맞을 수 있는 경우도 혹시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이건 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이게 어디 나라야? 근데 이게 항공이 어느 나라 항공인지 모르겠네요. 이름이 어렵네요. 뭐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A 항공사입니다. 외국 항공사. 그 요즘에는 이제 그 기내에서 와이파이 서비스가 되죠. 와이파이 그런 그 항공사가 꽤 있습니다. 요금 좀 내면 그 운항하는 동안 기내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게, 제가 예전에 한번 체험해 보라고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 타고 그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한번 해보라고 독일 가는 편에서 한번 해봤는데 되긴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지금은 좀 많이 더 나아졌을 것 같은데 그 속도가 이렇게 진짜 지상에서만큼은 충분히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쓰기는 쓸 수 있어요. 뭐 카톡 정도 보내고, 근데 막 뭘 동영상을 다운받고 이거는 거의 좀 힘들었었어. 아무튼 그 기내에서 와이파이 유료로 돈 내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조작거리고 또 이제 핸드폰 많이 조작거리게 되냐, 그러다가 진짜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갖고 낭패를 당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 기내에서 온라인 접속은 단순한 또 인터넷만을 의미하지 않죠. 통화도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반 전화 방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이제 데이터 로밍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 어떤 한 여행객이요, 요 A 항공기를 이용했다가 미국 달러로 300달러 로밍 요금이 포함된 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얘기냐면, 이제 항공기에 탑승해서 인터넷을 이용했지만 와이파이 연결이 아닌 일반 무선 통신으로 접속이 된 거예요. 잘못 누른 거지. 이 항공기가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면서, 그 하늘에서 이동을 하는 거 있죠. 로밍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A 항공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 관계자는 무선 통신 공급자인, 이건 미국의 유명한 통신사인데 요 A 통신망에 직접 연결이 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쪽 그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A 항공사는 통신 요금 등의 이유가 아닌 안전상의 이유로 비행 중 또는 이착륙 시 휴대전화 무선 통신은 꺼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에 응하지 않는 승객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착륙 때 끕니까? 휴대전화? 안 끄거든요. 저는 배터리 아끼려고 가끔 끄는데 사람들 안 꺼요. 그나마 그 비행기 모드로 하면 다행이지. 근데 반드시 끄세요. 끄시고 비행기 모드로 하세요. 그리고 비행기에 타면 그 데이터 그건 끄시고 와이파이로 전환을 일단 시켜 놓으시고 끄든가 비행기 모드로 하세요. 안 그러면 이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뭐 명령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예, 네. 항공기 비행 시, 이용 시 휴대전화 사용은 가능하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불편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니다. 전문가 이 부장이 조언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행여나 특히 이제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끼리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때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단체로 가시면 가이드분들 이런 거 꼭 챙기는데 가이드분들은 챙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세요. 일단 그 뭐 그렇게 바쁜 일이거나 급한 일 아니면 비행기에 타기 전에 그냥 핸드폰을 끄시고 도착지에 내려서 키시면 뭐 문자 많이 날라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어떻게 거기 도착했는지 알고 뭘 조심하고 긴급 시에는 어떻게 연락하고 저렇게 연락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나와요. 그때 켜서 이제 현지 유심 했으면 유심으로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와이파이 됐든 뭐 데이터 로밍 하실 분들은 하루에 뭐 9,000원 10,000원 정도 하니까 그걸 하시려면 선택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괜히 기내에서 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켜놓고 있다가 재수 없으면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고 요 얘기 나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여행을 출장 때문에 대부분 가는데 이제 그 여행을 가면 저는 유심 그 카드를 안 샀어요. 그게 뭐지? 잘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지에서 데이터 로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24시간 기준 뭐 9,000원, 10,000원 이렇게 썼어요. 아니면 호텔 들어가면 이제 뭐 와이파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심카드를 한번 일본 갔을 때 써봤어요. 홍콩 갔을 때 썼는데 좋더라고요. 잘 보면 아무 대부분들 많이 아실 건데 뭐 한 9,000, 2만원 또 뭐 10,000원, 2만원 그 정도면은 뭐 현지에서 3박 4일 뭐 2박 3일 내내 있는 동안 무제한으로 거의 현지 그 통신망으로 연결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이제 썼는데 기존에 쓰던 그 조그만 카드 있죠. 내 거 원래 심카드 그거를 빼놓고 새로운 심카드를 끼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쓰던 거를 내가 이제 그거를 그 여권이죠. 저거 여권 그 케이스가 이제 투명한 비닐이거든요. 그 여권 케이스 그 비닐에 이제 그 이렇게 뒤쪽에 꽂아놨네. 근데 뭐 도착해서건 다시 우리 한국에 올 때건 여권을 뭐 제출할 일이 많잖아요. 그때 그게 빠져버려 갖고 이걸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갖고 원래 있던 데이터 많은 부분 잊어버려 갖고 다시 와서 개통하긴 했는데 이게 조심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제 여권 뒤에 케이스에다 꽂아놓으면 잊어버릴 염려 없다고 해서 거기다 껴놨는데 이게 위험하다. 여권 뺄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또 이제 일본 출장이 있어갖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심카드를 공항에서 사서 원래 산 심카드 그 비닐 이렇게 케이스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원래 심카드를 넣어놓고 그럼 이게 좀 심카드가 요만하니까 비닐로 포장돼 있고 거기다 넣어놓으니까 이게 덩어리감이 있잖아요. 덩어리감 질감이 크진 않은데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지갑에 딱 넣은 다음에 그 비닐을 지갑에 접어서 딱 아니면 명함 지갑 같은데 딱 이렇게 꽂아 넣어서 잊어버리지는 않았는데 이거 조심해야겠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카카오톡 보면 이제 뭐 친구들 이렇게 보면 유심 분실 뭘로 연락 뭐 이런 얘기할 수 이거 뭔 소리야 얘는 뭐지 했는데 내가 그걸 또 당했네. 저 지금 이거 전문가라고 자칭기 하는 사람도 잃어버리니 다른 분들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카드 해외여행 갈 때 심카드 갈아 끼실 분들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심카드는 그거 자체로 보관하지 마시고 그거를 또 감쌀 수 있는 좀 약간 그래도 좀 덩어리감이 있는 그런 것들 넣어서 보호도 되고 넣어서 뭐 여권 같은 데는 여권 좀 이렇게 또 지갑 이런 데도 안 좋으니까 잘 안 쓰는 가방이나 뭐 있죠. 이렇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나 급한 경우가 없으신 분들은 아예 떠나기 전에 집에서 그걸 갈아 끼운 다음에 여행 후에 집에 와서 원래 그거는 집에 놓고 그 다음에 한국 와서 한국 와서 원래 끼던 걸로 바꿔 끼는 게 사실 좀 안전할 것 같은데 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만 또 쓰기 불편하니까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카드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심카드는 그리고 현지 공항에 도착해서 사는 게 제일 낫더만요. 속도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 사봤는데 조금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피부에 느껴질 만큼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행중개소 정보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행 관련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으니까 이메일 자막 나가는데 artti@daum.net artti@daum.net으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을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행중개소 깊어가는 연말, 다가오는 연시 더욱더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정보 이주보장이었습니다. 안녕.